안녕하세요. 빠우사 한님입니다. 이번 영상이 눈에 띄었고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힘이 있다는 사실. 나 자신으로 자유롭고 풍요로울 수 있다는 작은 실마리. 먹고 사는 모습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 이유, 삶 자체에 대해서 묻고 계시니까요. 지금 당장은 삶이 괴롭고 불안하고 공허해서 여기까지 왔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삶이 어떤 모양이든 결국은 진짜 나의 알맹이를 찾아갈 힘이 있기 때문에 저와 만나셨을 거예요. 저는 명상과 요가, 영성, 잠재의식, 내면 이야기 등을 직접 적용해 보면서 저 자신으로부터 깨어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던 나에 대한 정의와 관념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을 인식하고 묵은 껍데기를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앞선 영상들을 준비하면서 저희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세상의 시선으로는 헛개비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종교나 믿음, 신념이라는 단어에 가려져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 변질되는 것도 두려웠고요. 세상은 자꾸만 지금의 나는 부족하니까 바꾸고 발전하고 개발하고 성장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나다움이라는 게 오히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하던 것까지 멈춰야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올릴 때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마주해야 했어요. 그런데 저처럼 존재나 삶, 진리를 탐구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고, 에고와 참나를 오가는 자충우돌의 여정을 함께할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의식을 못할 뿐이고,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진실하지 않은 기준과 생각에 나를 올가매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죠. 저도 그랬지만 이제는 이 괴로움이 알려주는 진짜 메시지를 찾아 헤매면서 여기까지 닿게 됐어요. 저는 어떤 법칙이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진정한 나를 궁금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알 뿐이에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건 책 속의 문장, 영성 지도자, 일상의 경험이 가리키는 진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저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겐 이게 꼭 필요했거든요. 진리를 알고 전하는 안내자뿐만 아니라 그 알을 일상생활에 그리고 나에게 직접 적용해 보면서 함께 지속할 힘을 가질 친구들이요. 어쩌면 제가 그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마주하기 위한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알아차림의 여정을 너무나 잘 담아준 글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에크하르트 톨레가 적고 류시화가 옮긴 나우, 행성의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에게 안의 문장입니다. 생각들 사이의 공간이 아마도 이미 당신의 삶에서 드문드문 일어나고 있을 것이지만 당신은 그것을 알지도 못할 것이다. 경험들에 최면당하고 오직 형상만을, 즉 대상 공간만을 자신이라고 습관적으로 믿어온 의식은 순수 공간을 자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자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언제나 다른 것에 주의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자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 자신을 하나의 물체로, 하나의 생각 속 형상으로 만든다. 따라서 당신이 자각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의 생각이다. 나라고 알고 있는 개념들이 사실은 나를 드러낼 수 없고 오히려 덮어버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름과 나이, 성별, MBTI, 성격, 가족 관계, 성장 배경.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개념들 때문에 오히려 한정 지어지는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나는 이 이름들이 붙여지기 전부터 존재했어요. 이 수많은 개념들은 나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인데 그것들을 나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된 거죠.
최근에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당연하게 변하고 절대 불변의 숫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걸 보고 명확해졌어요.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아니구나. 돈의 중요성과 나를 동일시해서 돈이 없으면 초라하고 가난하고 볼품 없는 경험을 하고 돈이 있을 땐 우쭐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느낌이 들죠. 점수와 나를 동일시해서 점수가 낮으면 한심하고 인생 망한 것 같고 그런데 점수가 높을 때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유능한 느낌을 느끼기도 해요. 수많은 조건과 개념에 비춰서 나를 바라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진실하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전혀 모르는 일을 바라볼 때에도 개념이 더 쉬워지거든요. 말랐다, 뚱뚱하다, 새침해 보인다, 투박해 보인다, 건방져 보인다, 남자다, 여자다, 성격 좋아 보인다. 그런데 이 개념들은 모두 비교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과 비교해서 드러나는 특징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하지만 비교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개념들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얇은 막이 더 씌워지는 거죠. 코로나로 한창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 새삼스럽게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상대를 마주하니까 눈이 너무 예쁜 거예요, 다들. 마스크를 안 썼을 땐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아도 이목구비, 옷, 머리, 혹은 몸 움직임, 분위기 등을 종합해서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그 사람을 봤거든요. 게다가 자주 오시는 분들은 이미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분이 오면 오는 대로 내가 인식하고 이미 정의 내린 개념으로 그분을 보고 있었다면 마스크를 쓰고 눈을 보니까 그저 어떤 이름표가 없이 맑고 순수한 거예요. 아주 짧은 찰나이지만 이때가 어떤 평가나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봤던 경험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온 세상을 즐거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아이들은 나무라는 개념을 보기 전에 그것을 경험해요. 빛깔이나 색, 모양이나 질감, 느껴지는 그대로를요. 그런데 나무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반복적으로 익숙해지면 자연의 에너지, 생동감, 움직임을 느끼기 전에 나무라는 개념으로 물체를 봐버려요. 이렇게 수많은 경험 속에서 순수하게 느껴지던 행동과 느낌, 감정이 변질되어 갑니다. 하지만 이 변질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본래의 순수한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나 자신과 세상을 여러 가지 단어와 개념, 기준으로 정의 내려오면서 한계짓던 것들을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순수한 상태,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닌 것들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만일 모든 낮 동안의 삶을 불만족, 걱정, 불안, 우울, 절망으로 보내거나 다른 부정적인 상태들로 허비하지 않는다면 만일 빗소리나 바람소리를 듣는 일 같은 단순한 것들을 즐길 수 있다면 만일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거나 때로 오락과 같은 정신적인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홀로 있을 수 있다면 만일 완전히 낯선 사람을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마음에서 우러난 친절로 대할 수 있다면 그때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 해도 하나의 순수 공간이 인간의 마음속에 열린다. 그렇지 않았으면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으로 가득 차 있었을 그곳에. 명상으로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지금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건 알겠고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알게 된 건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했던 감정과 생각들이 인식되기 시작할 때, 자각하는 상태일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때, 그래서 내가 만든 이야기 속에 빠져 있다는 걸 자각할 때,
비로소 그 이야기 속에서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거든요. 나와 삶을 바꾸려고 애쓰고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잠시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해요. 이미 빛나고 있어요.